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이드치 연구소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의 줄임말입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13분이고 이곳은 김해공항 국내선 탑승 게이트입니다. 김포공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부산 희망등대 심리극과 사이코 드라마 커브입니다. 어제 부산 희망등대 심리극 10회기를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8월부터 심리극 일정이 시작되면서 장마와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되어 심리극이 한 주 미루어진 적도 있었고 공휴일과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심리극이 진행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칫 심리극이 무산될까 걱정하기도 했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혹시라도 슈퍼 확진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었지만 무사히 잘 마무리되어 기쁩니다.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에서 내담자들의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로 심리극을 선택해 주셨고 저에게 기회 주신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산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심리극 10회기를 진행하면서 두 번에 걸쳐 심리극 평가를 겸한 이야기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중간 평가를 겸해서 저녁 시간에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상담실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고 덕분에 심리극을 마무리하는데 도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심리극을 진행해온 부산복지시민연대에서 마무리 평가를 겸해 이야기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 넘어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10회기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사이코 드라마 커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커브는 홀랜더가 1979년에 발표한 것으로 홀랜더 커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커브는 심리극에 보다 가까운 심리극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커브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워밍업, 본극, 통합의 단계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몰입도와 감정의 강도 변화를 곡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설과 연극의 진행 과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미국의 심리극 전문가 아담 블래트너는 저서 액팅인에서 사이코 드라마 커브를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의 감정이 정상에 가까이 갈수록 저항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출자는 주인공과 계속 의논하여 작업해야 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담 블래트너의 이 생각을 기본 원칙이라 생각하고 심리극에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담 블래트너의 이러한 견해를 무색하게 만드는 진행자 주도의 일방적인 심리극을 국내에서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자 주도의 일방적인 심리극이 마치 심리극의 원형인 것처럼 대중에게 알려지고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심리극 특강을 진행하면서 사이코 드라마 커브를 설명했다가 쉬는 시간에 지적받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받았던 지적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내담자에게 함부로 저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저는 지적한 내용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에게 사이코 드라마를 사서 한 스승에게서 그렇게 배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때 기본을 지키지 않는 특정인의 주관적으로 변형되고 왜곡된 심리극이 심리극의 기본인 줄 알았고 정통 심리극인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의 심리극 서적을 접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는 특정인들의
변형되고 왜곡된 심리극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내의 현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는 개인의 개성이 반영된 각자의 심리극은 있어도 정통 심리극이라든지 한국적 심리극이라든지 한국형 심리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극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라는 영상을 추천합니다. 아담 블레트너는 사이코 드라마 커브를 설명하면서 매 심리극마다 주인공이 극적으로 정화되어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주인공이 자기 속도대로 나아가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부적절하게 주인공을 밀어붙이며 강요하는 꼴이 될 뿐이다. 일단 주인공이 행위 만족, 정화에 이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서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으면 연출자는 정서의 강도를 낮춰 통합과 마무리로 가도록 허용해야 한다. 주인공은 한 가지를 탐색한 후에 다른 것을 또 탐색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대개 한 회기에서 자기 인생 경험의 한 차원을 다룰 만큼만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 심리극마다 주인공을 극적으로 정화시키려는 강박을 가진 심리극 진행자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아담 블레트너가 언급한 것처럼 부적절하게 주인공을 밀어붙이며 강요하는 심리극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회성 심리극, 이벤트성 심리극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담 블레트너의 이 주장을 기본 원칙이라 생각하고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만으로도 저는 직영주식 심리극을 구축하는데 도움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국내 심리극 분야에서 풀 드라마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것을 들었고, 장시간 깊이 있는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심리극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심리극 경험을 할 의지가 있고, 진행자도 보조자도 관객도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긴 시간 드라마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개 한 회기에서 자기 인생 경험의 한 차원을 다룰 만큼만 에너지가 있다는 아담 블레트너의 의견을 잘 참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이코 드라마 커브를 반영한 심리극을 진행하려 노력하면서 사이코 드라마 커브는 매 회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직영주식 심리극은 대부분 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만난 내담자를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갖고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들이 심리극이라는 독특한 연극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참가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서로 합의된 의견을 심리극에 반영하기도 하면서 심리극 시간이라면 안전하게 나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가급적 자극적인 진행은 피하고 조심스럽게 심리극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하는 심리극 지원자가 나타나면 그분을 위한 진지한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리극은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의 공고를 보시고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모두 심리극의 독특한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대부분 주인공 경험보다는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 역할 경험을 원하셔서 보조자와 관객의 역할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심리극을 회기별로 나누어 보면 어떤 때는 웜업선에서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본극을 조금 시도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다루기 원하는 분도 계셨고, 더 깊이 들어가기에는
주인공이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서 카타르시스와 통합의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회기에 걸쳐서 자신과 특정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계속 다룬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1회기부터 6회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심리극의 1회기부터 6회기까지는 대체로 웜업에서 본극 사이에 해당되는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회기 때는 한 분께서 심리극 주인공을 지원해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8회기 때는 다른 한 분이 자신의 옛 기억을 심리극으로 다룰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잉여현실과 행위충족의 과정을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주인공 중심의 안전한 심리극을 사이코 드라마 커브에 맞춰 시도해 볼 수 있었고, 참가자 모두가 보조자 겸 관객으로서 심리극에 동참했으며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타인의 심리극을 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용기 내어 만나 보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소식을 공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각각의 심리극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기도 하면서 만약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풀어갔을지 상상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이들에게 심리극 주인공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심리극 주인공의 기회를 양보했다는 말과 함께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용기 내어 주인공 신청을 하고 싶고, 지경주 선생님께서 직접 안전하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심리극의 7회기와 8회기는 대체로 사이코 드라마 커브에 맞춰 웜업과 본극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회기와 10회기는 심리극 경험을 각자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비네트 중심의 짧은 연극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행 도중 후반부에 합류한 분께서 심리극의 효과성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심리극 주인공을 경험하신 분, 조연배우 역할을 많이 도와주신 분, 관객으로서 꾸준히 참석해 오신 분께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인공 경험을 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지나간 과거를 되짚어보고 힘들었던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심리극의 9회기와 10회기는 통합의 단계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심리극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행위통찰, 행위충족, 정화의 경험뿐 아니라 타인에 공감하고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통합하는 경험도 함께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만남의 기회를 주신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내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을 추구하면서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안전을 보장하는 심리극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